자, 우리 기출해석 5권입니다. 복소수의 활용이고요. 오늘은 개념 독해 과정을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개념 독해 과정은 키워드별로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사실 이 복소수 활용 단어는요, 문제 안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 위주로 개념을 엮어 드릴 겁니다. 문제 안에서 개념이 정확하게 읽히는지가 핵심이니까 그거 꼭 기억하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로 갈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복소수의 성질 해석인데, 실제 너희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형태들의 문제들이야.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 다음 보기에서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굉장히 싫어하지. 그리고 오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초중생들이 이런 문제 보면 어떻게 푸냐면, 적당히 한 두세 개는 그래도 해석을 잘해. 그런데 한두 개를 대충 찍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선생님이 오늘부로 이걸 갖다가 종교를 지어 드릴 테니까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때 어떻게 문제를 읽고요, 정확하게 오답 없이 풀 수 있는지 본인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를 읽어볼게요. 맨 앞에 이 복소수 Z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좀 짚고 넘어갈게. 대부분 친구들이 이 복소수라는 말을 굉장히 무시하고 넘어가. 그런데 절대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이 첫 번째 복소수 Z라는 표현에서 이 표현이 실제 실전 기출에서는 몇 가지 표현으로 나오는지를 조금 인지하고, 표현에 따라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을 알고 있는 거와 모르고 있는 건 천지 차이니까 이쪽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이 복소수라는 맨 앞쪽에 나올 수 있는 이 조건에 대한 표현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복소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 자,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있냐? 0이 아닌 복소수라는 표현이 있어. 이 세 가지 표현으로 우리는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자, 요거 기억하자. 우리 일반적으로는 복소수 그러면 Z라고 하고요, A 더하기 BI 꼴로 많이 씁니다. 왜 많이 쓰냐? 여기 있는 준식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항상 복소수는 구조적으로 복잡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형태인 A 더하기 BI 형태로 만들어서 적용을 하는데, 핵심은 이런 겁니다. 요 앞에 있는 요 조건 때문에 그냥 복소수라고 했을 때는 우린 이 생각을 하는 거야. A, B가 굉장히 자유롭게 0이 될 수도 있다. A, B가 0이 될 수도 있다. 물론 A, B가 둘 다 0이 아닐 수도 있지. 근데 너희들이 A, B가 0이 아닌 거는 늘 고려하고 있다? 근데 A, B가 0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잘 고려 안 해. 이해됐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복소수 그러면 A, B는 둘 다 0이 될 수가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는 표현에서는 실수가 아니어야 돼. 그러면 뭐 어떻게 돼야 돼? B가 0이면 안 된다라는 거지. B가 0이면 안 된다. 반드시 들어가야 될 조건이죠. B가 0이 아니어야 이건 실수가 아니지. 됐나요? 물론 그때 A는 0이든 0이 아니든 상관없어. 이해됐니? 그 다음 마지막, 0이 아닌 복소수는 둘 다, A, B 둘 다 0이 될 수 없다야. A, B 둘 다 0이 될 수 없다야. 이렇게 떼놓고 얘기를 할 땐, 너무 당연한 걸 뭐하러 얘기하십니까? 일 수도 있어, 너네 입장에선. 그런데 이걸 인지하고 넘어간 거랑 인지 안 하고 넘어간 건 굉장히 달라. 문제 풀 때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이 조건 옆에다가 이런 것들을 써놓는 거랑 안 써놓는 거는 굉장히 다르다고. 왜? 저런 요소 한 가지 놓쳐서 실제 참거짓이 완전히 바뀌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건부터 명확하게 읽고 의식적으로 표시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그럼 첫 번째, 맨 앞에 나오는 멘트를 해석했어. 여기 있는 이 복소수, 그럼 이 복소수가 읽히는 순간 뭐라고 쓰자고? A가 0일 수도 있고 B가 0일 수도 있다. 물론 A, B가 0이 아닐 수도 있지만 두 개가 0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일단 갖고 있자. 여기까지는 됐어. 자, 그 다음 이제는 보기를 들여다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를 그대로 갖다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 대신에 Z 대신에 여기 있는 Z 대신에 우리는 A 더하기 BI를 적용을 할 거야.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알려줄게. 여기 있는 보기 조건이 이렇게 이쁘게 한 가지로 나오면 A 더하기 BI를 적용해서 해석하면 돼. 근데 보기 조건이 이렇게 이쁘게 한 가지로 안 나오고요. 한 2개 이상만 되더라도요. 이걸 집어넣어서 해석하는 순간 굉장히 꼬여.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마. 알겠나? 여기는 요 녀석은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해석하는 구조는 어떨 때라고요? 보기에 있는 조건이 한 가지일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데 2가지 이상일 때는 절대 A 더하기 BI를 넣어서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건데 하면 여기 안에서 두 식을 연립해서 해석하는 게 무조건 유리해. 이해됐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녀석을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줬어. 할 때 해석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일단 저기를 집어넣어서 어떤 조건을 해석하게 되면요. 분명히 이런 조건들이 떠.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또는 A, B에 관한 관계식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3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해석하게 돼. 대부분은.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이 3가지 형태로 해석했다라고 하면 Z가 A 더하기 BI인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적용까지 해줘야 돼.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A가 0이다. 그럼 얘가 0이다 하면 Z는 BI가 되는 거고 B가 0이다 라고 했을 때는 Z는 A가 되겠죠. 물론 둘 다 0이면 Z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값을 필요에 따라서 뒤에 있는 결론에다가 대입해서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A, B에 관한 관한식이 나왔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구조적으로. 그럼 얘를 여기다 적용해서 Z 자체를 다시 정리를 해줘야죠. A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넣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이런 식들은 뭐 마이너스 B로 이렇게 묶어주면 1 마이너스 I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죠. 이런 구조로 써주시면 우리 사권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는 제곱하면 순허수가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형태라는 것도 보여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석한다는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쪽으로 와서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우리가 해석한다. 자, 따라와 보세요. 이 조건을 해석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Z를 A 더하기 BI라고 놓게 된다라고 하면 A 더하기 BI랑 같은 게 Z 바라고 하니까 A 마이너스 BI가 같다가 될 거고요. 됐니?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거 풀 때 웬만하면 물론 실수붓기를 갖고 허수붓기를 갖다라고 해서 풀면 되는데 웬만하면 우변을 너희의 실수를 줄이려고 하는 거야. 우변을 좌변으로 전부 다 이항을 해줘. 그래서 는영꼴로 만든 다음에 방정식으로 접근해 주는 게 좋다. 그러면 이항을 해서 동령을 정리하면 A는 사라질 거고 EBI가 될 거고 여기서 우리는 뭐야? 양변을 EI로 나눌 수 있는데 어차피 우변이 0이니까 나누면 B가 0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요걸 해석해서 B가 0이라는 결론을 얻었지. 그러면 이게 이제 다시 Z까지 적용을 해주는 게 마무리라고. Z로 가서 B에 해당되는 게 여기잖아. 맞니? 그러면 이게 0이라는 결론을 얻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니? A가 2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되겠지. 자, 그리고 항상 요걸로 다시 확인해. A, B 둘 다 0이건 0이 아니건 상관없는 구조야. 복소수라서. 됐니? 그럼 우리는 얘가 0인지 0이 아닌지를 갖다가 판단할 필요는 없게 되겠지. 그래서 B가 2분의 1이 돼도 답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다고. 둘 다 반드시 0이어야 된다는 조건으로 만약 해석이 됐다라고 하면 얘가 0일 조건은 2분의 1이고 얘가 0일 조건은 0이기 때문에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x는 없지. 그럼 그때는 해는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석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읽을 때 앞에 있는 이 조건이 담고 있는 의미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얘는 A, B가 0이든 0이 아니든 상관없다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얘가 0인 걸로 해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최종 결론 x는 2분의 1이다는 참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니은도 한번 들여다볼게. 니은은 여기 뭐 이런 말이 나왔네? 자, 요거
요거 뭐라고? Z랑 Z바가 0인 X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실제 실전 기출을 잘 다루고 싶으면 외워놓으면 좋은 것들이 있어. 그것도 한번 정리해 줄게. 선생님이 개념에다가 어쨌든 다 정리해 놓으니까 본 영상에 집중하시고요. 지금 말하는 것들을 자꾸 본인 걸로 만드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외워놓으면 좋은 것들이 뭐냐면 실제 켤레복소수의 합이랑 곱 정도는요. 외워놓는 게 유리해. 실제 Z를 A 더하기 BI라고 세팅했을 때 켤레복소수의 합은 2A가 되고요. 켤레복소수의 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된다라는 사실. 됐니? 그리고 유리한 거 하나 더 굳이 얘기하자면 Z제곱값도 외워놓으면 유리해. Z제곱값. 물론 Z제곱값은 앞에 있는 얘네들보다는 복잡한 형태로 나와. Z제곱은 실제 제곱을 해주게 되면 실수부 허수부로 구분 짓게 되고요. 됐니? 실수부에 들어가는 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들어가고 허수부에 들어가는 건 2AB가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까지 외워놓으면 속도가 붙습니다. 알겠습니까? 많이 나오는 구조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럼 다시 쭉 따라올게요. 앞쪽으로 따라오면요. Z제곱이 뭐라고요? Z 곱하기 Z바가 뭐라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값은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물론 여기서 A, B는 실수라는 전제가 깔려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할 때? Z를 A 더하기 BI라고 세팅을 할 때 A, B는 실수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실수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나오는 경우는 A, B 둘 다 0일 때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이 첫 번째를 가지고 어떤 해석을 하게 된다? A도 반드시 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B도 반드시 0이어야 된다라는 해석이 나오죠. 그러면 그걸 여기 있는 위에 준식에다가 적용을 해주면 위에 있는 이 식에다가 적용을 해주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는데 앞에 게 0이 되는 건 X값은 0이고요. 뒤에 게 허수부가 0이 되는 건 2분의 1이니까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존재할 수 없지. 그럼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도 참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것까지 명확하게 해석해 드릴게요. 세 번째 것도 봅시다. 그럼 우리 세 번째 거는 니은에서 내가 외워두면 좋은 거 얘기했잖아. 누구 외워두면 좋다고요? 누가 많이 나온다고요? Z랑 Z바의 합과 곱이 많이 나온다고 했지. 세 번째 것도 사실 이걸 A 더하기 BI 넣고 제곱하고 A 마이너스 BI 넣고 제곱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대외비 과정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실제 실전에서 시간 세이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반드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떤 디테일들이 필요하냐? 얘가 합과 곱으로 보였으면 좋겠어. 합과 곱. 우리는 얘를 갖다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Z 더하기 Z바의 제곱 마이너스 2Z 곱하기 Z바 이렇게 곱셈공식 변형으로 보였으면 좋겠는 거고 사실 여기는 요것도 우리는 지금 뭐야? 외워져 있는 상태잖아. 여기는 요거 값은 얼마로 보여야 돼? 2A로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요거 값은 뭘로 보여야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보여야 될 것 같고 물론 가로치고 마이너스 2 분배돼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값들이 쫙쫙 보이면요. 금방 이 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이거 정리해보면 그래서 뭐가 된다라는 건데 앞에 거는요. 얼마가 돼? 4A제곱이 될 거고 뒤에 거는 분배하면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2B제곱이 되니까 결론은 2로 묶여서 어떻게 되니?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겠지. 됐어? 그럼 문제는 이게 뭐여야 된다라는 겁니까? 이게 0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거 값이 0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저 부분 인수분해 해주면 어떻게 되는데? A 더하기 합차잖아.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저 끝까지 풀어줄게. 그럼 첫 번째. 어떤 경우? A가 마이너스 B가 되는 경우. 두 번째. 어떤 경우? A, B가 같은 경우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는 거야. 아까 해석은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Z가 누구라고요? A 더하기 BI라고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B면 해석은 어디까지 해주라? A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넣는 것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B 플러스 BI가 될 거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 값을 다시 어떻게 마이너스 b로 묶어서 1 마이너스 i라고 써주면 좋겠다 이거지. 됐나요? 자, 밑에 것도 해석 마찬가지입니다. a랑 b랑 같은 거니까 얘는 뭐야? b로 똑같이 해볼까? 이렇게 될 거고요. a 자리 b 넣는 거니까 이건 b로 묶으면 1 플러스 i가 된다 뭐 이런 뜻이겠지. 됐지? 그러면 우리는 사실 z 이제 주어진 준식 해석은 끝났으니까 이걸 준식에다가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준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준식이 어떻게 생겼냐? x z값 z는 x 더하기 2x 뭐냐? x 더하기 2x 빼기 1이네. x 더하기 2x 빼기 1 이렇게 되네. 됐죠? 그럼 첫 번째 거 해석하면 이런 거네. 우리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b고 여기는 b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b. 됐어? 그러면 이렇게 가자. 넌 쉽게 이해하게. 여기랑 여기 값이 부호만 반대라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줄게. 됐어? 그럼 요거에다가 마이너스를 주면 b가 되는 거잖아. 이게 마이너스 b니까 현재. 그리고 얘가 b가 되는 거니까 2x 빼기 1이 같은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마찬가지 요거는 실수부 허수부 같은 거니까 x랑 누가 같은 거야? 2x 빼기 1이 같은 거죠. 그럼 여기서 x값 구하고 여기서 x값 구해서 x값이 2개 나온다는 얘기인 거고 나온 2개 값의 합이 문제에서 뭐다? 3분의 2가 된다라고 했었으니까 실제 3분의 2가 되는지는 너희가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정리하면 이렇다. 실제 우리는 해석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까지 끌고 오면요. 얘한테 적용해서 여기까지가 마무리되는 게 가장 유리한 겁니다. 물론 이 문제는 간단하니까 요거 2개를 그냥 바로 여기서 적용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 문제는 여기까지 해석해서 이걸 z값 대신에 대입해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뒤쪽에서 이제 이걸 활용하는 걸 좀 더 볼게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쭉 따라오세요. 이제 2번인데 1번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해석하는 방식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복소수가 지금 z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 그 z 하나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요.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A, B 둘 중에 하나가 여기거나 A, B에 관한 관계식이 나온다고 했죠. 그럼 하나씩 읽어보자 이거야. 일단 선생님 여기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고 했지? 이거 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된다? Z를 A 더하기 BI라고 세팅을 했을 때 반드시 뭘 써준다? B가 0이 아니다라는 걸 써줘야 된다. 됐니? 기본적으로 이거 세팅하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거짓을 따져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조건이야. 근데 여기 조건 자체가 어때? 가정에 있는 조건이 한 가지니까 여기는 A 더하기 BI를 넣어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다. 마찬가지 여기도 여기까지 보면 가정에 있는 조건이 한 가지니까 A 더하기 BI를 넣어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단 여기 조건들이 하나의 조건이 아니고 여러 개 조건이 섞여 있다라고 하면 2개 이상이 섞여 있으면 A 더하기 BI를 넣어서 해석하지 말라 그랬어. 꼭 기억해. 이거 구분을 해야 돼.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여기다가 적용을 한다라고 해봐. 우리 이 부분 써볼게요. Z에다가 A 더하기 BI를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I 곱하기 A 더하기 BI가 될 거고요. 됐니? Z바니까 그게 누구랑 같아야 돼? A 마이너스 BI랑 같아야 되는 구조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분배를 하게 되면 AI가 될 거고 마이너스 B가 되겠네. 됐지? 그게 누구랑 똑같아야 된다고요? A 마이너스 BI랑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같고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같다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네? A는 마이너스 B.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또 끝내라고 해서 대부분 여기서 끝내서 문제 못 푸는 거야.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이걸 다시 어떻게 쓰자고? Z에다가 넣어주라고. 그러면 우린 Z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한 거야? A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넣는다고 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BI가 되겠지. 그리고 이것도 여기서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해주라고? 마이너스 B로 묶어서 생각하라고. 그러면 뭐야? 1 마이너스 I까지 정리가 되겠지. 왜? 이런 구조까지 만들어야 거듭 제곱하기가 편하다. 그럼 실제 문제 따라와 보면 문제에서 뭐 하래? Z의 4제곱을 하래. 그럼 이걸 4제곱 하래잖아. 그럼 우리는 뭐랑 똑같아? Z의 4제곱 값은 뭐다? 마이너스 B 1 마이너스 I의 4제곱과 같다. 이거의 4제곱과 같다. 됐지? 그럼 이거 4제곱을 한다고 쳐봐. 어떤 결과가 나오니?
앞에 거는 b 4제곱이 나올 거고요. 뒤에 거는 우리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뭐였습니까? 이게 마이너스 2i였죠. 그럼 이걸 다시 제곱하는 거니까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1이 돼서 어때? 곱하기 마이너스 4라는 결과가 나오겠지. 됐니? 다시 요거 4제곱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제곱을 먼저 하고 마이너스 2에 다시 제곱하니까 요건 4가 되고 요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나왔다. 그럼 봐봐. 요 가만히 보면 뭐니? 앞에 있는 거는 실수의 4제곱이니까 0 이상이고 얘는 뭐라고요? 음수잖아. 그런데 문제에서 B가 쭉 따라와. B가 뭐라 그랬죠? 이거 그래서 써야 되는 거야. 0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이거 결과는 절대 0이 될 수 없죠. 그럼 결론. Z 4제곱은 음의 실수다. 맞잖아. B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음의 실수가 확실하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석이 명확하게 되셔야 됩니다. 너희들도. 알겠습니까? 자, 그럼 기억 해석해드렸고요. 니은도 볼까? 내가 개념 독해는 충실하게 해석을 해줄게. 단 나머진 너희들이 해야 돼. 유행해석 과정에서는 너희들이 충실하게 문제를 해석해서 풀어야 돼. 대충 몇 개 맞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찍으면 안 돼. 감으로 풀면 이건 무조건 틀린다. 알겠습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 아이고 지워졌네. 여기 있는 요 부분, 여기 있는 요 부분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다시 니은을 볼게요. 자, 니은을 보면요.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럼 이것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조건 하나니까 a 더하기 b 넣어서 해석하는 건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앞쪽에다가 a 더하기 b i 넣고요. z 대신에. 뒤쪽에다가도 z분의 1이니까 a 더하기 b i 분의 1이라고 넣겠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우리는 실수 부호습으로 다시 정리를 어차피 해야 돼. 왜? 실수 이면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실수 이면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얘를 정리하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유리화가 돼야지 실수 부호습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자,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녀석에다가 연결해서 뭘 곱해주면 되죠? a-bi 합차 모양이 될 수 있게끔 위아래 똑같이 곱해줄 수 있겠죠. a-bi 똑같이 곱해주고요. 그럼 실제 곱해주면 이 식 자체는 어떻게 정리된다? 옆쪽으로 정리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에. 자, 얘는 정리하면 분모는 여기 있는 분모, 잠시만 색깔 바꾸고, 여기 있는 분모는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분모는 이렇게 들어갈 거고, 분자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차피 곱해지니까 이거 유지될 건데, 우리가 실수 부호수부 구분해서 쓸 거라서 이렇게 쓸 겁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여기 있는 분모는요. 앞쪽에 실수분은 a야, a. 그러면 여기 있는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만큼이 약분되고 나면 a만 남는 거 맞죠?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실수부에 해당되는 게 더하기 a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허수부 쭉 올게요. 허수부 쭉 오면 여기도 a제곱, b제곱이 있는 건 동일하고요. 됐죠? 앞쪽에 b가 있으니까 b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들어갈 거고 통분해 쓴 거라서 그래. 그 다음에 뒤쪽에 마이너스 b를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는 이쪽에 있는 요게 실수부고 요게 허수부인데 문제에서 실수라고 했으니까 누가 0이어야 돼? 얘가 0이어야 되겠지. 맞니? 자, 그럼 우리 이제 이거 해석하는 걸 정리를 한번 해줄게. 이거를 또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요. 어차피 얘는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라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0 이상이 나올 거니까. 맞아. 물론 a, b가 동시에 0이면 0이 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분명히 b는 0이 아니라고 줬기 때문에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고 얘는 0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럼 이제 위에 있는 녀석 b 가로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b인데 이거는 얘를 전개하는 것보다는 항상 0인 경우로 바라볼 때는 인수분해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b로 묶어서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1인 구조가 되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하다? 얘가 분자가 0이어야 되니까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 구조가 나오겠지.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데 b가 0이거나 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인 경우가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얘는 0일 수 없다니까. 얘는 불가능하잖아. 됐어? 그럼 되는 건 얘만 가능한 거죠. 얘만. 그럼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인 걸 이용해서 결론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 자, 그럼 결론으로 쭉 다시 문제 따라가 볼게요. 여기에는 요 녀석이 뭔데? 외우고 있으면 좋다 그랬지? 얘가 뭐라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 맞아? 그래서 문제에서 이게 얼마라고 한 거야? 1이라는 결론이 나왔잖아. 됐지? 풀어놨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 두 번째 경우도 참이라는 걸 알겠죠. 지금 b가 0이 아니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문제 풀면서 느낄 겁니다. 이해됐어요? 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디귿으로 가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 해석하는 거 일일이 다 보여드렸습니다. 너희들도 따라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우리가 암기해놓으면 유리하다라고 했던 또 그 녀석이네. 이거 어떻게 합곱으로 표현해서 바로 가자고 했죠? 합의 제곱 마이너스 2 곱인데 바로 갈게요. 그냥 z 더하기 z바니까 여기 들어가면 2a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여기 곱에 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간다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켤레복수식의 곱이니까요. 그게 0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일단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 앞에는 4a제곱 여기서 2a제곱 하니까 2a제곱인데 2로 묶어 쓸게요. 그냥.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바로 뜬다고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 값은 얼마다? 0이라고 했으니까 우린 여기를 인수분해해주면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가 나올 거야. 그래서 경우는 크게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죠. a랑 마이너스 b가 같은 경우 하나, a랑 b가 같은 경우 하나. 앞쪽에서 다뤘기 때문에 빠르게 왔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끝내지 말라 그랬잖아.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이 부분은 다시 Z 입장에서 해석을 해주시고 넘어가야 된다고. Z 입장에서 바라보면 A 자리 마이너스 B를 넣으라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여기까지 마이너스 B로 묶는 데까지는 하라고 했잖아. 여기까지. 자, 그리고 밑에 것도 동일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얘도 Z 입장에서 바라보면 A 자리에 B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도 B로 묶어주는 것까지는 해석을 하자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보자 이거야. 뭘 물어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z- 이렇게 물어보네. 문제에서 주어진 게 z-z바 분의 z제곱이 실수인지 아닌지 참고지수를 따지래. 그러니까 이게 실수인지 아닌지 참고지수를 따지래. 그럼 우리는 해석이 첫 번째 경우는 z 대신에 여기까지 집어넣어 주란 얘기겠죠. 이해됐니? 근데 우리 밑에 걸 보면 사실 여기서 일단 정리를 먼저 해보자. 우리 z-z바야.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번 써볼까? z가 마이너스 b 플러스 bi야. 됐어? 그 다음에 z바는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i야. 그러면 두 식을 갖다가 빼는 구조니까 어떻게 돼? 여기 있는 게 앞쪽 게 날라가고 뒤쪽 게 bi만 남겠지. 됐어? 근데 너희들 이 생각을 조금 할게. 우리 저걸 일단 적용하기 전에도 얘를 보는 순간 얘가 뭘로 사실은 보여야 정상이야. 원래 a 더하기 bi가 z고 a 마이너스 bi가 z니까 두 식을 갖다가 뺀다라고 했을 때 더하면 2a인 것처럼 빼면 2bi가 된다는 생각은 갖고 얘도 암기해 놓으면 유리해. 알았니? 참고하시고. 그럼 우리는 빠르게 갑시다. 여기 있는 이 분모값은 얼마? 2bi가 된다라는 건 문제 없을 거고요. 됐죠? 분자값은 이제는 해석해 놓은 요걸 제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렇게까지 묶어놓는 게 거듭 제곱했을 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분자에 들어가는 건 뭐야? b제곱. 요거 제곱하게 되면은 b제곱 나올 거고요. 요거 제곱하면 누구 나온다고? 마이너스 2i가 나온다고 했죠.
그럼 위아래 약분할 거 짝짝 약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B는 하나 없어질 거고 2도 하나 없어질 거고 I도 하나 없어지겠네. 그러면은 분모는 다 없어지네. 그럼 B 하나만 남는 구조잖아. 마이너스 B가 남네. 자, 이게 최종 정답이 되겠죠. 마이너스 남고 이 약분, B 하나 약분, I 하나 약분. 됐죠? 그럼 우리는 요게 지금 B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이건 0이 아니니까 무조건 음의 실수가 될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문제에서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참이 되겠죠. 음의 실수든 양의 실수든 다 실수는 맞으니까.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조건도 해석을 해볼게요. 두 번째 조건도 해석을 해보면 얘도 2BI가 오는 건 동일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제곱을 해주는 구조야. 그럼 제곱해주면 뭐가 와? B제곱 올 거고 곱하기 얘는 뭐야? 여기만 달라지잖아. 2I가 올 거고요. 그래서 얘도 약분하고 나면 얘는 뭐야? 그러면 B만 남겠네. 어쨌든 이거는 양의 실수니까 참이 되는 것도 문제가 없죠. 됐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개 다 두 가지 경우 다 어때? 다 실수가 나오는 건 참이란 얘기겠죠. 알아들었습니까? 네. 이걸 조금 빠르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려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익숙해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조건이 나왔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등장이 된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등장을 된다라고 하면 제곱했을 땐 왜? 제곱했을 땐 얘가 순허수로 바뀐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다. 우리 이거 사군에서 다 다뤘던 문제니까. 됐니? 그러면 순허수로 바뀐 상태에서 분모의 I가 약분되고 나니까 실수로 바뀌는 구조가 보인다라는 거지.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이번 문제도 정확하게 해석을 다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번 같이 볼게요. 자, 3번인 1, 2번과 다른 점이 있어. 이제 문제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3번이 1, 2번과 뭐가 다른지 차이점이 사실은 보일 거야. 뭐가 보여? 1, 2번은 Z 하나만 있었는데 여기는 복소수가 두 개야. Z1, Z2.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거잖아. 내가 만약에 Z1, 이제 개념 정리부터 하고 Z1을 A 더하기 BI라고 세팅을 하고 Z2를 A-BI라고 아니죠. Z2는 켤레 복소수가 아니니까 C 더하기 DI라고 세팅을 한다고 치자 이거야. 그럼 여기 미정계수가 4개 있단 말이야. 그럼 제일 무식한 것 중에 하나가 미정계수를 많은 상태로 끌고 가면 굉장히 위험해. 됐니? 내가 여기 있는 문제 조건에 넣어서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한다. 뭐뭐 이면 앞에 있는 걸로 해석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도요. 이런 구조 상태에서는 해석을 거치고 나면 문제에 있는 가정에 대한 해석을 거치고 나면 무조건 미정계수가 줄어야 돼. 몇 개로? 2개로 줄어들어야 된다고. 이해됐니? A, B, C, D면 A, B로 다 통일이 돼야 된다고. A, B, C, D인 상태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된다고. 됐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복소수가 2개 나왔을 때 보통 이런 조건이 많이 나오거든. 자, 1번. 두 Z1과 Z2에 대해서 합과 곱이 이게 모두 실수다. 그 다음에 2번 차와 곱이 모두 실수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 첫 번째 조건에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건 뭐냐. 합과 곱이 모두 실수인 녀석은 누구밖에 없다? 켤레복소수밖에 없다. 그러면 Z1과 Z2는 무조건 켤레복소수 관계에 있다야.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좋냐? Z2 대신에 Z1 바를 넣어도 된다야. 이걸 대입해도 된다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건. 물론 당연히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Z1 대신에 Z2 바를 넣어도 상관이 없겠지. 뭘 넣어도 상관없어. 어쨌든 둘 중에 하나만 대입을 해주게 되면 우리는 뭐야? 참것을 바로 판단하기 굉장히 유리해진다. 위에 있는 A 더하기 BI나 C 더하기 DI를 넣어서 판단 안 해도 이걸로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에서 보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또 보태고 싶은 건 뭐냐? 켤레복소수의 특징상
Z1, Z2가 만약에 실수. 자, 얘가 실수면 실수의 특징은 바를 각각 주거나 전체에 줘도요. 실제 값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얘를 전체에 주거나 각각 줘도 얘랑 얘는 늘 같은 값이라고요. 그럼 같이 따라와 주는 게 또 누구도 실수라고 했어? Z1, Z2의 곱도 결과적으로는 바를 각각 줬을 때 어때? 똑같이 된다라는 거. 그럼 문제 보기에 이런 게 늘 참이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것도 어떻게 해주는 거야? 참으로 선택해 주는 거지. 자, 문제 조건 해석할 때 항상 얘네들이 이런 구조가 모든 실수라고 하면 켤레복소수 관계에 있다는 걸 갖고 이런 녀석을 대입해 주거나 아니면 문제에 이런 조건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참으로 인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 조건을 대입했을 때 참이 되면 참으로 인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는 실제 얘네들은 켤레복소수 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켤레복소수 관계라는 건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인 구조란 말이야. 근데 이것도 그냥 알아두면 좋은 게 그럼 얘네들은 무슨 관계에 있을까? 라고 하면 실제 얘네들은 이런 관계에 있다. Z1이 A 더하기 BI라고 하면요. 실제 이걸 해석해보면 그렇다는 거야. Z2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I라는 구조를 띠게 돼. 그래서 위에 거는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라면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실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구조를 띠게 돼.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모두 실수라는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Z1 마이너스 Z2랑 Z1 바 마이너스 Z2 바는 같은 거다. 그리고 당연히 문제에서 곱도 있으니까 이들이 곱한 거와 각각의 바를 줘서 곱한 거 또는 곱해서 바를 준 거 다 같은 거다. 왜? 실수니까. 실수한테는 바를 줘도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나오면 우리는 이런 조건들에서 참인 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실제 Z1과 Z2가 이 조건으로 나왔을 때는 이걸 적용하는 거고 위에는 켤레복소수라는 사실을 적용을 하는 거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알고 문제를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바라볼게. Z1, Z2이다. 그럼 이 조건만 갖고는 우리는 뭐야? 실제 A 더하기 BI랑 C 더하기 DI를 넣는 건 맞는데 해석을 하고 났을 땐 미정계수가 2개로 줄어 있어야 된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이쪽에 A 더하기 BI라는 거를 넣었어. Z1에. 그럼 Z2는 C 더하기 DI인데 빠니까 마이너스 DI가 될 거야. 그러면 이걸 보고 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한다? 아, A랑 C는 같은 거. 그러면 C 자리에 A를 넣겠다. 그 다음에 뭐야? B랑 마이너스 D가 같은 거가 되겠지. 그러면 이건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 Z1은 A 더하기 BI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Z2 자체를 어떻게 바꿔라? C 자리에 A를 넣어라. 그럼 C 자리에 A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D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넣어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BI가 들어가는 구조겠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다시 원래 Z2는 C 더하기 D였는데 C 자리에 A를 넣어주고 D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넣으라는 조건이 되는 거잖아. 앞에 걸 해석해주면.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렇게 넣어주란 얘기가 되는 거고 넣고 나니까 얘네들이 켤레복소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 됐어? 그럼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죠. 얘네 둘이 빼주게 되면 어떻게 돼? A는 날라가고 2BI잖아. 그치? 그럼 우린 2BI를 제곱해주래. 제곱해주면 4B제곱 마이너스 1 되잖아. 근데 B제곱이 0이 아닌 이상 뭐라는 걸 알게 돼? 음수라는 걸 알게 되죠. 됐어? B가 0이 아닌 이상. 그럼 문제에서 읽어야지. B가 0인지 아닌지. 그러면 문제에서 뭐야? 이런 말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두 복소수. 그거 외에는 제한 조건이 없네. 그럼 두 복소수란 말에서는 뭐야? A 더하기 BI라고 세팅을 했더라도 A, B 둘 다 0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큰일 나. 그러면 우리는 B가 0이 되는 순간 이건 뭐가 된다고요? 0이니까 거짓이 될 수 있는 거지. B가 0이 아니라고 하면 이건 참이 맞아. 근데 B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없으니까 기억은 거짓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됐어? 수학에서는 단 하나의 발레라도 있으면 거짓이야. 그러니까 B가 0인 경우 이건 거짓이기 때문에 기억은 거짓으로 인정을 받겠지.
그래서 이게 두 복소수인지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인지 0이 아닌 두 복소수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 저 문제가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였으면 이건 참이 되지. 왜? B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게 다 읽혀야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을 보자. 니은 조건을 보면 이렇네. 아까 얘기한 말이 나왔네. 합과 곱이 모두 실수래. 그럼 우린 얘네들을 뭘로 본다고요? Z1과 Z2는 켤레 복소수 관계로 본다고요. 그 얘기는 Z2 대신에 누구 넣자고요? Z1 바를 넣자고요. 이 Z2가 Z1 바가 되는 거라고. 왜? 그래야 켤레 복소수 관계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적용하자고? 결론에 적용하자고. 여기 Z2 자리에 Z2 대신에 Z1 바를 넣자고. Z2 자리에 Z1 바를 넣자고.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돼? 0이 되죠? 얘네들은 뭐가 돼? 0이 되죠. 맞니? 그럼 참인 게 맞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참인 걸 바로 알 수 있죠. A 더하기 BI, C 더하기 DI를 안 넣어봐도. 그래서 유리한 겁니다. 이런 조건들 자체가.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은 뭐가 되는 겁니까? 얘도 마찬가지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만약 A 더하기 BI, C 더하기 DI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해석을 할 때는 뒤쪽에 적용하는 거는 문자가 하나로 줄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도 해석해보면 이렇게 되네. 얘는 A-BI일 겁니다. 왜? 바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I 곱하기 C 더하기 DI일 겁니다. 됐어, 여기까지?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이 조건에서 뭐야? 여기를 분배하고 나면 CI 마이너스 D가 된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그치? 분배되고 여기는 I제곱이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뭐니? A랑 같은 게 누구야? 마이너스 D고요. 마이너스 B랑 같은 게 누구야? C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자고? Z1 대신에는 누굴 넣자고요? A 더하기 BI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됐지? Z2 자리에 A, B를 이용해서 쓰자고. 그럼 우리는 C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으라고 했고 C 더하기 D니까 D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으면 되겠네? 그럼 이렇게 써지겠네? Z2. 그럼 이제 문제가 실제 같은지 보자는 거 아니야.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한대. 근데 이거 마이너스로 묶으면 결과적으로 얘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걸 제곱하나 마이너스로 묶은 걸 제곱하나 제곱하면 마이너스는 없어지니까 똑같은 게 맞잖아. 알겠습니까? 그럼 디귿도 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자, 기억도 참이라고 혼동할 수 있는데 기억은 B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짓이야. 문제에서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단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명확하게 처리하시고 이쪽에 개념 정리해 놓던 거 우리는 뭐야? 합과 곱이 모두 실수다라는 조건이 붙으면 켤레 복소수 관계라는 걸 인지하고 적용한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차랑 곱이 모두 실수다 그러면 실수부 부호가 반대인 구조라는 거 인지하고 실제 여기 있는 값들은 실수라는 조건에서는 무조건 바를 붙이면 같다라는 거 반드시 확인하고. 그래서 얘를 1로 넘기거나 얘를 1로 넘겨서 등식에서 이항 구조로만 만들어진 식들도 다 참이 되겠죠, 사실은. 참고하세요. 자, 그럼 3번 문제. 복소수가 2개 있어도 3번 문제처럼 해석이 돼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그럼 같이 보면 금방 해석이 될 겁니다. 우린 복소수가 2개인 구조라는 게 4번에서도 보일 거고요. 얘는 조금 빠르게 해석을 해볼게요. 자, 4번을 보면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라는 말이 있네요. 됐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복소수가 2개야. Z랑 오메가. 됐니? 일단 저 말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실수가 아닌 복소수 무슨 뜻이야? 만약 내가 Z를 A 더하기 BI, 오메가를 C 더하기 DI라고 놨을 땐 얘는 B가 0이 아니어야 되고 얘는 D가 0이 아니어야 되는데 일부러 안 썼어. 뒤에 말이 있어서 얘네 둘이가 모두 실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배운 걸 적용하면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 천천히 써볼게. Z는 A 더하기 BI라고 놔도 되고요. 꼭 써야 된다. B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너희들이 풀이 과정에도 이걸 반드시 써주라는 거고 오메가는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I.
자, 차랑 곱이 모두 실수일 때는 앞쪽에 있는 실수부의 부호가 반대라고 했잖아.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B가 0이 되면 안 된다. 반드시 써주시고요. 그래야지 뭐야 실수가 아닌 복소수가 되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써주라고 했는데 얘네들의 차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바를 줘도요. 결과적으로 뭐라고? 같아야 된다니까 실수잖아. 그리고 곱이 실수라고 했으니까 각각 또 바를 줘도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요 조건으로 보이는 건 바로 참참참 찾아버리라고. 그러면 요거 조건으로 보이는 거 쭉 따라가 볼게.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얘랑 유사한 게 얘는 얘 있네. 리을은 무조건 참이네. 보자마자 얘는 참인지 알아야 되겠네. 똑같잖아. 맞아. 자, 그리고 니은도 가만히 보면 여기서 오메가를 반대로 넘기고 오메가 바를 반대로 넘기면 똑같은 구조가 나올 것 같은데? 얘랑? 맞잖아. 얘를 이항하고 이항한 거밖에 없잖아. 그럼 니은도 똑같다라는 게 보일 거 아니야. 됐어? 그냥 기억도 한번 볼까? 기억도 이 바를 갖다가 각각 나눠줬어. 각각 나눠주고 얘가 넘어갔어. 그럼 Z 플러스 오메가 바가 될 거고 얘가 넘어가면 Z 바 플러스 오메가가 되니까 얘는 뭐 같은 조건이네 결과적으로는. 맞니? 그러면 이것도 니은이 참이 되는 순간 똑같은 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바로 참을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참을 찾아내버리면 된다는 뜻인 겁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참고하시고. 그러면 얘만 해결 보면 되잖아. 얘만. 됐니? 근데 얘를 해결 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Z 대신에 뭘 집어넣어? A 더하기 BI를 넣어. 괜찮아. 그러면 오메가 바인데 오메가가 아까 뭐였어? 마이너스 A 플러스 B였는데 바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가 될 거야. 이게 좌변. 우변은 A 마이너스 BI에다가 왜? Z 바니까 오메가를 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I가 되는 구조네. 이해돼? 근데 가만히 봐. 이거 굳이 전개 안 해도 우리는 아니야. 너네 전개 해봐야지 알겠다. 봐. 여기 있는 거 전개하고 여기 있는 거 전개해봐서 둘이 같아지냐 같아지지 않냐만 확인하면 되는데 내가 아까 뭔 얘기하려고 한 거냐면 얘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A 더하기 Bi의 제곱이 되지. 그럼 제곱 전개하는 게 빠를 거고 얘도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A 마이너스 Bi의 제곱이 되지. 그거 제곱 전개하는 게 빠를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갖다 비교해 보시면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이 문제 정리하고 갈게. 이 4번은 어떻다고요? 요 두 가지를 해석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문제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게 0인지 0이 아닌지가 중요하면 이것도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써놔야 돼. 왜? 실수가 아닌 복소수 점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는 뭐라고요? 빠르게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걸러주는 거. 알았니? 이 조건으로 변형된 모든 식은 어떻게 된다? 다 참이 된다라는 거. 왜? 이게 무조건 참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 우리 복소수의 해석에 대한 관련된 성질에 대한 해석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너희들이 굉장히 오답률이 높은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조건 하나하나를 갖다 이게 한 문제짜리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 문제가 섞여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건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해석해내는 연습을 계속 해줘야 실전에서 모든 조건이 헷갈리지 않고 보이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충 보기에 뭐 기억, 니은 있으니까 찍었어요 이런 거 안 돼. 정확하게 끝까지 해석을 다 해서 문제를 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